1시간 동안 계속해서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외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선물의 김한삼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에서 0.25%로 동결을 했고요. 매월 85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도 유지하기로 일단 했는데요. FOMC 회의 이후에 외환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번 주 초반에 FOMC 통화정책회의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계속적으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었는데요. 미국 경제지표들이 혼조세를 나타냈었고 달러화는 엔화 대비 상승 흐름, 유로화 및 파운드 대비 하락하는 혼조세 역시 나타났습니다. 어제 유럽 외화 시장에서는 달러화는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 엔화를 제외한 주요 통화 대비 하락하였는데 이는 미경제에 인플레 압력이 없어서 페드가 양적 완화를 조기 축소할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있었던 FOMC 성명서에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 펀더멘털은 좋아지고 있으며 주택시장, 가계 소비는 상당히 진전된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발표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장에 계속 추측해왔던 양적 완화 축소 계획, 즉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는 어떤 힌트도 내놓지 않고 결론적으로는 채권 매입 현상 유지라는 계획을 내놓은 것인데요. 일단 전문가들의 해석보다는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게 되면 페드의 향후 정책에 대해 시장에서 어떤 예상을 하는지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10년물 미국채 수익률의 경우 수익률이 15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3%대까지 급등했는데요. 이는 국채 가격의 하락으로 연준이 채권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이번 FOMC 성명서에서 찾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에 따라 제일 먼저 반응하게 되는 채권 시장의 경우 채권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던 만큼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대한 추가 상승은 시장에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전자산인 채권 가격은 급락을 했고요. 외환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독일의 지표, 호주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유로는 페드 성명서 발표 급락하면서 지난 2주간 반등 흐름을 보여줬던 거는 모두 반납하고 현재 밋달러 대비 1.3280 레벨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또한 파운드와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성명서 발표 전 고점 1.5670 레벨에서 투빅이죠. 거의 200핍 정도 급락하면서 같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화 또한 밋달러 대비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밋달러 대비 엔화의 흐름, 즉 달러엔의 경우 지지 레벨이었던 95 레벨에서 급등하면서 고점 거의 97 레벨까지 테스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FOMC 이후 외환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반응 또한 페드의 양적 완화 조기 축소에 대한 힌트를 시장에서 찾은 것을 하려내고요. 조기 축소 이슈가 아니더라도 미 경제에 대한 하방 위험이 상당히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FOMC 성명서에서 버냉키 의장은 만약 경제가 예상대로 개선된다면 올해 말 월간 자산 매입 속도를 완만하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 페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신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중반기에 자산 매입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즉 올해 말 자산 매입 속도 완화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의 페드 정책 변화에 대한 축소 시기를 예상하는 시점이 12월까지 늦춰진 것 같은 결과는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단 시장의 움직임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외환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밋달러 강세 흐름, 성명서 발표 뒤 나타나고 있는 시점으로 그동안 조정받았던 밋달러와는 반등 움직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사례됩니다. 네, 이렇게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리고 외환 시장의 움직임을 좀 체크해 주셨는데, 그리고 최근에 더 짚어보자면은 IBB가 추가 금리 인하 여지를 시사하는 등 호주 달러의 흐름도 좀 심상치가 않은데요. 호주 쪽의 동향은 어떤지 살펴주시죠. 일단 다음 주 IMF 지표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액 운용 동향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호주 달러 보유액이 이번 보고서부터 포함됐다는 것이 의미가 좀 있는데요.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호주 달러 수요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각국 중앙은행들의 호주 통화 보유액이 올라간 것이 이번 IMF 지표 발표로서 공식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간 미국 달러 대비 호주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호주 달러의 장기적 차트를 봐도 최근 두 달간의 하락 움직임을 제외하고는 2008년부터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시점이 2008년 이후로 호주 통화의 수요자가 그만큼 많았던 것을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통화시장이란 게 워낙 방대하고 주식시장이나 채권처럼 거래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 지키기 어려운 만큼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액 운영 동향을 보여주는 몇 안 되는 공식 자료 중 하나인 이번 IMF의 분기별 보고서는 호주 달러의 앞으로 시장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로 상존할 전망입니다.
호주는 이제 신흥국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시점이고요. 그만큼 호주의 원자재 수출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경제 발전에 호주 달러는 미국 달러, 옌, 파운드, 프랑스 프랑, 유로화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준비 자산, 즉 금과 더불어서 대외 지급을 위한 준비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통화로 분류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RBA의 그간 행보를 보게 되면 RBA는 호주 달러의 강세 움직임에 다소 날카로운 발언을 내놓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는 앞으로 8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큰 시점으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RBA의 금리 동결 결정 후 나온 통화성명서에서 RBA는 호주 달러 약세를 선호하는 힌트를 제공했고요.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여지까지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RBA가 비둘기파적 성향을 보인 것은 호주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호주의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2달간의 호주 달러 약세 흐름은 RBA의 비둘기파적 스탠스 때문이었다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RBA의 비둘기파적 스탠스에도 중앙은행들로부터의 호주 달러 수요가 이어지면서 호주 달러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들이 정책상 주로 장기적으로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RBA의 정책적인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현재 세계 각국들이 경제 성장 촉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국 통화 약세 지지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호주의 경우도 원자재 수출국으로 더욱더 이 같은 자국 통화 가치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호주 시장에서 자금 이탈 우려가 다소 과장되었다는 의견도 있지만요. 일단 기술적인 분석으로 전망해보자면 현재 호주 달러가 중장기 지지 구간인 0.95 레벨을 하락 돌파한 만큼 시장에서 추가적인 약세 흐름이 전망되기 때문에 2차 지지 레벨 0.91 레벨까지는 호주 달러의 움직임을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환시장 동향 체크해봤습니다. 외환선물 김한섬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